노년층 변비 내려야 산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차재명 교수입니다. 여러분, 변비로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 변비는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실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변비로 진료받은 환자가 무려 70만 명에 해당합니다. 우와.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변비 발생률은 약 58%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라는 셈인데요. 사실 변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노년층의 변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왜 노년층에 저렇게 변비 발생률이 높은 거예요? 노년층 변비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이 활발히 운동을 해줘야 하는데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던 이 장이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도 노화 때문에 그러네. 네, 맞아요. 실제로 45세 이후에 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년층에 있어서는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유,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안 돼라는 말을 맞아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치아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고요. 또 소화와 장 운동을 도와주는 나물이나 그 식이섬유와 같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피하기 때문에 네.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평소에 진짜 잘 드시다가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다르게 노년층에서 변비가 찾아왔다면 현재 먹고 있는 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약을 먹고 계시거든요. 약만 먹다가 배가 부르다는 말씀들을 하실 정도예요. 맞아요. 많이 드세요. 특히 혈압약도 거의 다 먹고 계시는데요. 혈압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일부 혈압약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 몸의 장은 특히 음식물을 밀어내서 배변에 도움을 받는데요. 이 장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 채널 차단제는 이름 그대로 세포 내로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아. 또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파킨슨병 같은 약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런 약들이 또 노년층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면 현재 먹고 있는 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노년층 변비는 뭐 젊은 사람들하고 증상이 또 다른가요? 노년층 변비의 증상이 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변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내가 네. 변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변을 볼 때 대변 덩어리가 딱딱해서 토끼똥,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대변이 나오면 변비입니다.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이면 변비고요. 배변할 때 심하게 힘주기가 필요한 경우, 또 대변을 봤지만 불완전한 대변감이 있어서 뭔가 매달려 있는 느낌이 있고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잔변감이 많이 있을 때. 잔변감이 있을 때 바로 변비고요. 항문이나 직장이 막힌 느낌이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파내거나 심지어 비데를 늘 사용해야지 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변을 빼낸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가 만성 변비 환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그걸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꾸준히
반복된다면 이건 변비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에 가서 뭐 15분 이상 있어야 변을 본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배변 습관이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변비가 불편하긴 불편한 건데 이게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병이 변비가 여러 가지 병을 같이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특히 노년층의 변비는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변비가 오래되면 대장 끝부분에 직장에 돌처럼 딱딱하게 대변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마치 치약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보관하게 되면 끝부분이 말라붙어서 힘을 줘도 치약이 잘 짜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마치 그것처럼 변비도 비슷한데요. 변비로 인해서 변이 배출되는 통로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분변 매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로가 막히게 되면 답답하고 불편한 걸 넘어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변비로 인해서 숙변성 궤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숙변성 궤양은 대변이 직장에 꽉 차면서 생기는 압력과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을 얘기합니다. 네. 맨 왼쪽 사진이 정상인의 직장이고요. 네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직장이 헐어서 점막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이거 점막에 떨어져 나가서 저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배설되지 못한 변이 꽉 차서 그 압력과 자극으로 대장 점막이 붓고 상처난 거죠. 또 딱딱해진 변 덩어리들이 장벽을 눌러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바로 염증이 생기고 점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맨 오른쪽 사진처럼 궤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 저게 변이 아니라 궤양인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피가 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까지 올 수도 있고요. 천공이 생기면 복막염은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의 변비는 간혹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년층 분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배변하는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숙변성 궤양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 변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변을 잘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변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그러면 뭐 변비로 인해서 더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변비가 심한 분들은 대변 덩어리를 항문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배에 힘껏 힘을 주고 대변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혈압도 오르게 되고요. 심지어 뇌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변비 환자들이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즉 중풍이 생기면 우리가 신체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데요. 거꾸로 변비를 가지고 있으면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에 영향을 주는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변이 아무래도 이게 찌꺼기잖아요. 찌꺼기가 우리 몸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그 변비가 있으면 이게 안 좋은 거니까 대장암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궤양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변비가 오래된다고 해서 대장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의 증상 중 하나가 변비가 있습니다. 대장암이 대변이 통과되는 길을 막게 되면은 힘을 줘도 배변을 하기가 힘들고 변이 굉장히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대장암 증상을 변비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치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질환인데요. 치질은 우리 항문을 감싸고 있는 혈관들이 붓고 충혈돼서 늘어난 상태인데요. 배변 시 우리가 항문 끝으로 굉장히 힘을 주게 되니까 치질이 생기거나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대변이 흘러나오는 변실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비는 변이 안 나오는 건데 왜 변실금이 생겨요? 아니 딱딱해졌는데 흘러요. 네, 맞아요. 얼핏 생각하면 반대의 증상인데요. 실제로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배변 덩어리들이 정체되면서 직장이 늘어나게 되고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대변 덩어리가 꽉 차 있어도 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어머머머머머. 결국은 배변을 못하는 상태에서 액체 형태의 대변들이 흘러 넘쳐서 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변비라고 그래서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 그 변비 그냥 관장냥 한번 딱 집어넣으면 확 뚫려 이러면서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관장약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뭘 또 그런 변비가- 걸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변비가 오래되면 분면 매복 상태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딱딱해진 치약의 예시처럼 배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관장을 해서 직장을 맡고 있는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 대변을 잘 내려주면 부드러운 배변이 가능합니다. 네네. 하지만 간혹 환자들 중에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배변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관장을 하는 건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아. 관장 자체가 변비 치료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관장 자체가 대장벽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천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장을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요? 노년층의 변비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비약은 대변 덩어리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장 운동 자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변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비약 먹으면 우리 그런 네.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거 먹으라고. 평생 먹어야 돼. 너 변비약하고 혈압약하고 똑같아. 너무 이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로요. 제 친구가 그랬어. 너 변비약 먹잖아. 평생 먹는다. 이거 여자들끼리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든요. 진짜 평생 먹어야 돼요, 선생님.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네. 또 많은 환자들이 방금 그런 믿음 때문에 변비약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변비약은 평생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럴 경우에는 변비약을 먹어서 배변 습관이 개선되면 나중에 약을 중단해도 배변을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심할 때는 충분히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식습관을 개선을 하시면 평생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극성 변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해서 내성과 의존이 이미 형성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을 좀 줄여가면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노인들은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복용 중인 약이 많기 때문에 약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비를 유발하는 성분의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치의 선생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신 후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른 질환으로 약을 먹었는데 변비가 생겼다. 그럼 네, 의사 맞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해라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장이 불편하면은 일부러 식이섬유 엄청 들어간 막 고구마 같은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치. 네. 요거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네. 예방법을 좀 의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변비에 확실한 예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예방법은 사실 변비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치료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량이 줄고 수분 섭취가 줄면서 변비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물과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과 식이섬유는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대변의 양을 많이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흰쌀밥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현미나 잡곡밥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키위나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장 운동이 느려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따라서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탈수가 돼도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꼭 필요합니다. 자주 드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변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참지 말라.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 갈 때 신문이나 휴대폰을 들고 가서 배변 중에 배변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 경우 배변 습관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배변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분 그럼요. 30초 만에 끝나고요. 아니, 누가 그걸 간혹 오해했다고. 변이를 느껴서 갔는데 안 나오니까 휴대전화 들고 들어간다고. 네, 그게 이제 변비의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변 시간을 짧게 딱 변이가 있을 때 반응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근데 변이가요. 네. 약간 약한데 이거 약한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럴 확실할 때 때는 가자. 사실 나왔다가 다시 변이가 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뭐 오래 머물지 말고. 그러면 아침에 나는 그 시간에 꼭 해야 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변이 안 느꼈는데도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것도 나쁜 그건 안 습관인가요? 좋다는 거죠. 집에 네. 누가 있나 안 보다. 계속 그렇게 배에 힘을 주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질 같은 게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마려울 때만 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지금 양변기 자세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배변에 가장 좋은 자세가 있는데 그건 저희 과거에 좌변기가 없을 때 쪼그려 앉아서 대변을 네. 보셨잖아요. 그 자세가 사실은 변비에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아, 그래요? 일명 우리가 스쿼트 자세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은 좌변기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저런 자세를 해보면 좋은데요. 의자 하나. 허벅지를 배에 좀 붙이고요. 발바닥 아래에 낮은 발판을 올려놓으면 쪼그려 앉는 자세에 최대한 가깝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직장과 항문이 일직선이 되면서 배변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배변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는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 방법을 써야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과일 중에도 감 종류를 좋아합니다. 감. 그런데 곶감이나 홍시 자주 먹으면 변비 걸린다고 하던데. 맞아. 이거 진짠가요?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감과 곶감을 특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감 안에는 탄닌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장 운동을 억제하고 변비를 유발합니다. 특히 덜 익은 떫은 감이 탄닌이 많아요. 근데 홍시를 만드는 대봉이 원래 탄닌이 많습니다. 또 곶감에도 탄닌이 농축되어서 변비가 잘 유발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단감은 비교적 탄닌이 적고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을 좋아하신다면 홍시나 곶감 대신에 단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홍시랑 곶감이 달고 맛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아침 식사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고. 그분들께는 좀 송구합니다. 예. 근데 불편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이 워낙 잘 웃으셔서 아주 저희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김재현 아나운서 이게 모르시지만 좀 민감한 소재니까 예. 식사 중이신 그런데 교수님이 잘 웃어주셔서 네, 네. 감사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웃으세요? 본받고 싶어요. 방이 편안하셔서. 방송- 네. 저 미소야말로 진정한 쾌변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수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